네, 펠리피플 매니저입니다. 네,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오늘 마지막 저도 지금 타보고 있는 거고요. 차를 돌려보내야 돼서 이제 시승기 좀 찍어봅니다. 네.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일단은 이 팰리세이드, 디올류 팰리세이드 최초로 적용되는 엔진이고, 저도 이제 그 테크데이에 갔다 왔었어요. 근데 뭐 엠바고 걸렸다고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얘는 이제 그 엔진이랑 P1 모터랑 같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이랑 P2랑 붙어 있고요. 그래서 요게 그 엔진을 요 모터가 같이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입차들이 이런 방식으로 썼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죠. 네. 그래도 확실히 그 P0가 제로 모터가 붙어 있다니까 1.6 터보 하이브리드. 예, 그거보다는 확실히 이 주행 질감이나 그 다음에 이 엔진이 개입했을 때, 그 다음에 나갈 때, 이 소음이 확실히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엔진이 꺼져 있어요. 85km인데 꺼져서 지금 EV를 주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안 되고를 사실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잘 느껴지질 않아요. 지금 엔진이 켜져서 돌아가는지 아니면 EV로 주행을 하고 있는지 그걸 사실 느끼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1.6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좀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엔진이 들어오네, EV가 지금 작동을 하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느껴졌는데, 얘는 그런 이질감이 없어요.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에 대한 이질감이 거의 없어요. 물론 아주 예민하신 분들이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기존의 하이브리드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설명할 때도 거기에 이제 그 테크데이에 갔을 때 1.6 터보 하이브리드와 그 2.5 터보 하이브리드를 그 미션 부분을 이렇게 까고 엔진이랑 같이 전시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보면 눈으로 봐도 달라요. 근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느낌일까라고 이제 궁금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승차를 받아서 타보니까, 그러니까 차가 정지했다 출발할 때 이제 EV를 출발하고 엔진이 개입할 때만 좀 엔진 소리가 커요. 내 귀에 들려요. 왕 하고 들어와요.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들어가고 나가고는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엔진이 아니라 이렇게 악셀을 깊게 밟아서 내가 달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깊게 밟으면 그때는 엔진 소리가 왕 하고 들어오는데, 그냥 평소처럼 그냥 발 정도 올려놓고 주행하는 시면은 그렇게 이게 얘가 지금 EV로 가는지 뭐 엔진의 힘으로 가는지 하이브리드 주행을 하는 이런 것도 잘 느껴지지 못해요. 이 화면에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일부러 여기에 지금 RPM 게이지를 요 계기판에 띄워놓은 거라, 요 계기판의 영영은 지금 엔진은 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엔진이 뭐 아예 안 돌아가는 건 아니겠죠. 근데 RPM이 0이라는 건 어쨌든 엔진은 지금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EV로 주행을 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악셀을 밟거나 하면 다시 엔진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제일 장점이 뭐냐면, 물론 개입하는 것도 부드럽고 뭐 나가는 것도 부드럽고 한데 일단 차가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가솔린 같은 경우는 좀 거친 느낌? 약간 좀 뭔가 좀 덜 다듬어진 듯한 거친 느낌이 난다면, 얘는 상당히 고급져요. 승차감이나 뭐 이런 것도. 승차감 차이는 뭐 거의 없다고 보긴 하는데, 일단 이 주행 질감이 상당히 차가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신 분들이 다 느끼신 거고, 확실하게 이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처음 나오는 엔진이라 이제 막 여러 가지 좀 뭐 말도 많았고, 연비에 대한 말도 많았고 그러긴 했는데, 이거는 뭐 항상 저도 카페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스펙상이나 이 뭐 남이 얘기하는 것만 듣고 판단을 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저는 시승차가 풀린다고 하면 직접 시승해 보시는 거를 제일 권해드려요. 이건 타보지 않고서는 사실 이게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코너에서도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모터가 고정을 해줘서 뭘 하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잡기술을 느끼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뭐 가솔린이나 이거나 비슷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얘는 이제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브레이크 시스템이 이제 브레이크 부스터가 들어가고 이래서
기존 가솔린보다는 조금 더 브레이크 성능이 조금 더 좋다고 느껴져요. 똑같은 원피를 쓰지만 얘가 좀 더 브레이크가 좀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브레이크도 모드를 두 가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노멀에서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뭐 이렇게 선택도 가능해서 그건 이제 이 취향에 맞게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달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걱정했던 건 1.6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뭐 하이브리드 연비가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출력이 가장 문제였어요. 240마력이지만 그 240마력도 적은 마력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마력으로도 모자란다는 얘기였어요. 그거는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180마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60마력은 모터고요. 근데 얘는 이제 이 기본 엔진이 거의 260마력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기본 엔진의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은 가솔린을 깔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모터가 도움을 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합산마력이 334마력이지만 사실 차가 300마력 이상 되는 차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근데 1.6 터보 하이브리드 대비해서 확실히 이 덩치를 끌고 나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출력이다. 출력에서 부족함은 전혀 없어서 운전을 해보면 확실히 힘이 딸리거나 그러지는 않네. 뭐 언덕 올라갈 때 뭐 그렇게 부족하지 않네. 왜냐면 얘가 2.2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 중에서는 아마 SUV 중에서는 뭐 가장 무겁다고 봐야죠. 뭐 제네시스랑 거의 비슷한 무게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덩치를 끌고 나가는데 출력에 부족함이 없다. 근데 이제 다만 출력을 잡다 보니 연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출력을 대폭 내렸다면 연비는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출력이 약하니까 이런 대형차, 큰 차들을 끄는 데는 부족하죠 또. 그러니까 어차피 뭔가를 하나 얻으면 뭔가를 잃어야 돼요. 근데 두 개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요거를 평양을 잘 맞춰서 잡은 게 요 정도 연비에 이 정도 성능이다 라고 저는 이 차를 타면서 느꼈어요. 저는 지금 가솔린을 타지만 확실히 이 하이브리드는 장점이 좀 확실한 차고 뭐 600을 더 주고 사는 거에 대한 크게 거부감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18인치를 뽑으신다 그러면은 이 큰 덩치를 1000km 이상 탄다. 전 그러면은 그거만한 차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분들이 이제 큰 차에 대한 선호도가 좀 크잖아요. 근데 차는 커지는데 엔진이 약하면 또 그것도 불만을 많이 토로하세요. 그래서 얘는 그 두 마리를 다 잡지 않았나. 지금 21인치의 사륜 치고는 연비가 나쁘진 않아요. 실제로 타보면 그 수치상으로 볼 때는 그랬는데 실제로 이렇게 좀 타보면 공인 연비는 일단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를 운전하시면 아마 나중에도 차가 출고 많이 되면 뭐 연비 인증 이런 거 많이 나오겠지만 이 차를 운전하게 되면 이상하게 밟질 않아요. 그러니까 연비를 뽑아야 되겠다는 그런 자꾸 사명감이 들고 그러니까 이걸 자꾸 보게 돼요. 그 EV를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꾸 보게 되고 나름대로 자꾸 EV를 끌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운전을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그게 의식이 되더라고요. 지금 며칠 동안은. 가솔린은 연비를 뽑아내려고 발 컨트롤 했는데 얘는 이제 그 EV 모드를 보기 위해서 발 컨트롤을 하게 돼요. 지금 4페단 터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엔진 한 번 켜졌어요. 잠깐 켜졌고 지금 계속 EV 모드로만 주행을 했었어요. 확실히 이 개입을 적게 하는 거는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엔진 개입이 적은 건 맞는 것 같아요. EV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차가 계속 그러는 것 같고 고속이 100km 이상 넘어가면 이제 조금 EV 모드가 적용되기가 조금 힘들고 그건 아마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하이브리드에서. 근데 이제 100km로 어제도 100km 제가 항속 주행을 쭉 해봤는데 이제 앞에 차가 없고 그 RPM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EV 모드로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100km로 계속 EV로 계속 그러니까 전기 모터가 그만큼 속도가 붙어있는 차를 조금의 힘으로 계속 그 속도를 유지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니까 연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뭐
400km를 넘게 탔지만 네. 기름은 아직도 반도 더 남았다. 네. 가솔린에선 꿈도 꿀 수 없는 연비다. 네. 저도 지금 차를 만약에 다시 살 수 있다면 네 그러면은 하이브리드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차는 좋은데 이게 어쨌든 처음 적용되는 엔진의 네, 방식이다 보니까 혹시 추후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사실 그거는 뭐 사실 예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며칠 타는 동안에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이 차가 10대가 다닐 때랑 100대가 다닐 때랑 10,000대가 다닐 때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 10,000명이 테스트 할 때는 또 다른 이제 경우의 수들이 나오니까 분명히 뭔가 또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이제 결함에 대한 거는 현대가 좀 대처가 빨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가솔린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잖아요. 뭐 시트부터 시작해서 저도 계속 전달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들한테 가서 거기서 처리가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급한 것부터 먼저 하더라고요. 항상 저번에 이제 BSD 문제 같은 경우 시동이 안 걸리고 하니까 일단 그거부터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그들이 봐서 급하지 않은 것들은 조금 뒤로 밀리는 느낌이 좀 들어요. 어쨌든 아무 문제 없이 모든 분들이 이 하이브리드를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네, 그거는 최대한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뭐 차는 보내고 없겠지만 느낌은 제가 그대로 기억했다가 답변을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저보다 더 자세하게 뭐 참 수신기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저는 뭐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단순 그냥 동호회 운영하고 있는 매니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가솔린 타면서 있는 사람이고 이걸 타면서 느낀 점을 최대한 설명드린 거고 막 뭐 기술적에 대한 거는 설명을 드려도 복잡하고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배제하고 그냥 느낌만 설명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네, 궁금하신 점 아까 말씀드린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따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